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하라. 절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나와 타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다.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메모판은 호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라. 시간에 쫓기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해하라. 성취감을 자주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당신의 편이 된다.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쭐대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데 성공한다.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쏟아부어라. 책상 위에 한 가지 서류만 놓아두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 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렸던 날이 언제인가?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24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관계 개선을 위한 24개의 황금률.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은 햇빛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긍정적인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형식적인 빈 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라.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이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되도록 비판을 삼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됨은 공격하지 마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라.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라. 질책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라.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상대가 화내는 걸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이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 늘 적게 말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어라. 그것이 경청의 본질이다.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라.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지녀라.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라.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미소를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라.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대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익혀라.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임을 부각시켜라. 그 다음에는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하라.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라. 빠르게 용서하라. 절대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마라.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걱정을 없애는 10가지 원칙.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라. 기껏해야 5% 정도만이 당신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라.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쥐어짜내라.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감사할 대상을 찾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지금 곁에 있다는 생각에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다. 잊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된다.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대상의 응원에 힘입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된다.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라. 언제든 대화를 나누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라. 신부님도 좋고 학교 은사님도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라. 행동하라. 걱정에서 빨리 벗어나라. 무작정 밖으로 나와도 좋다. 신선한 공기 속을 산책하면 누구나 지혜로워진다.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러면 늘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연극, 소설, 다큐멘터리들을 자주 접하라.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분명 당신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 빛이 어둠을 뒤덮어버리듯 음악이 걱정을 뒤덮어버릴 것이다. 감사일기를 반드시 써라. 성공일기도 좋다. 이 2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찾아가지 않는다.